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리스트 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의 앞이나 뒤에 이제 모양이 다른 뷰를 갖다 추가하는 헤더 뷰와 부터 뷰에 대한 거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 이제 동일한 모양의 아이템들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채팅하잖아요. 채팅 같은 거 하면 리스트 뷰에 앞단에 이렇게 이제 내가 받은 메시지는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이쪽에, 그다음 날짜 같은 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채팅창도요,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 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거 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아이템 모양이 다 다르죠. 어떤 내가 여기다 동영상을 올렸느냐, 아니면 뭐를 올렸느냐, 이미지를 올렸느냐, 이런 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글을 올렸는지, 뉴스를 갖다가 내가 링크했는지, 이런 것들도 뭐냐면 다양한 타입의 아이템 모양을 가지는 리스트 뷰인 거예요, 리스트 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양을 갖는 리스트 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리스트 뷰가 딱 있으면 리스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편집 이런 게 딱 있어요. 편집을 딱 눌렀더니 이제 이거 편집하지 말고 삭제 뭐 이런 것들 딱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딱 떴어요. 그래서 내가 딱 선택하더니 체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삭제 이렇게 딱 누르면 해당한 선택한 것만 이렇게 딱 삭제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체크라는 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가 누르면 체크된 거를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앞에 해본 적 있죠? 뭐였어요? 초이스 모드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초이스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템 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때 체크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초이스 모드 아이템 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 뷰와 부터 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헤더 뷰하고 부터 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템이 똑같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봤더니 첫 번째 뭐냐면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가 하나 있어서요. 에디트 텍스트의 글자를 딱 입력하면 여기 검색된 아이템만 딱 보여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은 다 동일한 모양인데요. 이 앞에만 모양이 다른 게 하나 딱 붙었죠. 그죠? 뭐 또 이런 거 말고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곡 목록이 딱 나오는데 이 곡이 어떤 사람의 하나의 앨범 곡이에요. 그럼 여기는 맨 첫 번째는 앨범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맨 앞단에 다른 모양의 뷰를 이렇게 하나 배치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템이 쭉 있는데 맨 끝에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더보기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아이템을 더 갖고 와서 또 보여줘요. 그러다 또 끝에 가면 더보기 이렇게 해서 또 누르면 또 더 갖고 와요. 자, 맨 끝에 붙어 있는 얘만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요런 맨 끝에 있는 이런 모양, 아니면 앞에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다를 때 사용하는 뷰가 뭐냐면 여기는 헤더 뷰와 부터 뷰예요. 자, 헤더 뷰하고 부터 뷰라고 하니까 헤더 뷰 한 개, 부터 뷰 한 개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헤더 뷰는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부터 뷰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이템에 대한 뷰를 제외하고 위쪽에, 아래쪽에 여러 개 뷰를 붙이게 되면 이걸 헤더 뷰, 부터 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갖다가. 자, 헤더 뷰하고 부터 뷰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컴파운드 위젯 만들었었죠? 그게 이제 컴파운드 위젯 같은 형태로 해서 뷰를 하나 만들어요. 헤더 뷰와 부터 뷰. 헤더 뷰 또는 부터 뷰를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뷰에 add 헤더 뷰 또는 add 부터 뷰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리스트 뷰에. 자, 리스트 뷰에 add 헤더 뷰, add 부터 뷰라고 하는 걸 추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걸 추가한 다음에 어댑터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 뷰의 어댑터를 설정할 때 리스트 뷰의 어댑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헤더 뷰나 부터 뷰가 추가되면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헤더 뷰를 넣었어요. 기존에는 아이템만 있었으니까 아이템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템이 0번, 1번, 2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헤더 뷰를 하나 딱 추가를 했어요.
헤더뷰를 추가하는 순간에 이 헤더뷰도 뭐냐면 사실은 아이템인 거예요. 아이템. 모양이 다른 아이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포지션 0번이 되고요. 얘가 1번, 2번, 3번이 돼요. 즉 아이템을 얻어오는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댑터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 포지션을 예를 들면 on 아이템 클릭이 됐어요. on 아이템 클릭. set on 아이템 클릭이라는 걸 해서 이제 포지션이 넘어오잖아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서 여기서 딱 얻어와요. 그럼 헤더뷰가 딱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에 있는 getIte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갖고 올 때는 항상 헤더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이용해서요 포지션 계산을 다시 해준 다음에 얻어와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getItem at position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여기 진짜가 빠졌네요. 리스트 뷰에 getItem at position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 이 getItem at position은요 내부적으로 헤더뷰가 있으면 헤더뷰 개수를 빼고 그만큼 해당하는 걸 넘겨줘요. 자 그러면 헤더뷰에 대한 0번 포지션의 데이터를 내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헤더뷰를 등록할 때요. 내가 데이터는 이거 헤더뷰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이거로 좀 넘겨줘 라고 하는 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등록된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내가 등록하지 않으면 그 값은 뭐가 되냐면 널이 되는 거예요. 널이. 네, 그래서 그런 값들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헤더뷰랑 푸터뷰를 추가할 때는요. 이렇게 뷰만 추가하거나 아니면 헤더뷰를 추가할 때 뷰를 추가하는데 이 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야. get, 즉 뭐냐면 리스트 뷰에 get item at position이라는 함수로 포지션을 딱 줘서 넘겨받으면 이렇게 등록한 데이터가 넘어와요. 또 리스트 뷰는요. 이 리스트 뷰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헤더뷰를 딱 추가할 때요. 헤더뷰가 선택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세 번째 있는 is selectable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false 이렇게 하면 아예 선택이 안 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헤더뷰를 추가하거나 퓨터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헤더뷰하고 푸터뷰 이렇게 추가할 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뷰를 갖다가 인플레이트해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예, 커스텀 뷰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여러분 컴파운드 위젯으로 뷰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플레이트 했고요. 여기서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에서 헤더 뷰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는 걸 여기서 직접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처리를 직접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add 헤더 뷰 이걸 먼저 해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어댑터가 add 헤더 뷰를 한 다음에 설정하고 있죠. 요거 순서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익셉션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헤드 헤더뷰나 애드 푸터뷰는 여기 있는 set 어댑터를 하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set 어댑터를 하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클릭되면 이제 처리하려고 해요. 아이템이 클릭되면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이템이 클릭되면 여기 있는 포지션을 갖고 와가지고 텍스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텍스트를 띄우면 돼요. 자, 주의할 게 있었죠? 주의할 게 있었죠? 자, 여기서 할 때 내가 널하고 false 이렇게 줬으니까 첫 번째 이 헤더뷰는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안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템 클릭이 요 밑에 건 되지만 얘는 아이템 클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갖다 false 안 하고 true 이렇게 하면 아이템이 딱 눌려요. 그럼 그 값이 뭐가 넘어오냐면 여기서 넘어오는 값이 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설정한 게 내가 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이 아닌 다른 걸 설정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타입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이템 선택된 걸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리스트 뷰의 앞이나 뒤에 다른 모양을 갖는 뷰를 갖다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요, 리스트 뷰에 있는 아이템의 모양이 아예 다른 모양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리스트 뷰를 했는데, 여기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채팅 같은 거 하면 내가 보낸 메시지는 이쪽에, 받은 메시지 이쪽에, 보낸 메시지 이쪽에, 날짜는 가운데,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형태로 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뷰를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요. 내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뷰의 모양 있죠?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뷰의 모양은 두 개가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그 다음에 날짜 이것만 나타내면 세 개가 될 겁니다. 자,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이미지가 있는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메시지, 그냥 텍스트만 있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 이걸 또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두 개,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개, 날짜는 그냥 하나죠. 날짜는 하나. 그러면 총 아이템의 모양은 5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템 뷰의 모양이 몇 개다 라는 걸 일단 리스트뷰에 알려줘야 돼요.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여기 있는 get view type count라고 하는, 나는 뷰 타입은 어떤 뷰 타입이 몇 개야. 뷰 타입이 몇 개야. 그래서 get view type count 이렇게 해서 개수를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뷰마다 얘는 0번 뷰, 얘는 1번 뷰, 얘는 2번 뷰, 얘는 3번 뷰, 이렇게 뷰에 인덱스를 먹여요. 인덱스니까 여러분들 인덱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요. id라고 하면 id는 값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인덱스는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개수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갖는 게 인덱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면요, 사이즈가 3인 어레이면 내가 아이템을 참조할 때 참조하는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0, 1, 2 이렇게 되죠? 0, 1, 2. 이게 인덱스인 거예요. 이게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해서 개수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뷰의 모양은 뭐야? 라고 하는 뷰의 인덱스를 넘겨주는 get item view type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요, 해당하는 포지션이 넘어가면 이 포지션에 대한 뷰 모양은 뭐야? 라고 넘겨줘야 돼요. 인덱스 값을. 자, 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겟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겟뷰 할 때 겟뷰 할 때는 똑같이 포지션 가지고 타입이 뭐다 이거 나왔죠. 그럼 해당하는 뷰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설정한 다음에 이 뷰를 리턴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타입을 갖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만들게요. receive, send,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갖는 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크 데이터라는 거는 receive인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가 send인 경우도 있고요, 날짜인 경우도 있는 이런 데이터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클래스에 대한 모양은 세 가지 모양의 뷰를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아이템 뷰를 세 가지를 만들어요. 레프트 아이템 뷰, 라이트 아이템 뷰, 그 다음에 데이터 아이템 뷰라고 하는 이렇게 뷰들을 세 개를 만듭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리스트 뷰에 보여줄 때, 자, get view type count, get view type count 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내가 넘겨줘야 될 뷰의 개수가 몇 개였죠? 3개였죠. 3개. 그러니까 개수 3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왔어요. 포지션. 그러면 이 포지션일 때 데이터를 가져와 봐요. 이 데이터가 레프트 뷰를 필요로 하는 건지 라이트 뷰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트 뷰를 필요로 하는 건지 판단을 해요. 레프트 뷰를 필요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입 레프트 인덱스 값이니까요. 요 위에 보면 타입을 레프트 0번 인덱스 이렇게 만들었죠. 라이트는 1번, 데이트는 2번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레프트 뷰를 갖다가 난 보여줄 거야. 데이터를 내가 샌드 하면 레프트네요. 여기 샌드 하면 레프트네요. 그 다음에 리시브 받았으면 라이트 뷰를 보여주게 이렇게 했네요. 보낸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요. 받은 메시지가 여기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면 데이트 뷰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뷰를 갖다 리턴을 할 겁니다.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뭐 예외 처리를 한 거죠. 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자,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해당하는 뷰를 알 수 있으니까요. 뷰 타입을 가져와서 만약에 뷰 타입이 레프트 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레프트 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레프트 뷰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프트 뷰일 때 컨버트 뷰는 뭐가 더 모을까요? 리스트 뷰가요. 아, 뷰 타입 개수가 3개구나. 그러면 스크랩 할 수 있는 공간도 3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못 쓰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첫 번째면 여기 있다, 두 번째면 여기 있다, 세 번째면 여기 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를 넘겨주고 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를 넘겨주고 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트 뷰로는요. 항상 해당하는 뷰 타입에 대한 게 넘어오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버그가 조금 있어요. 리스트 뷰에. 어떤 버그냐면요. 리스트 뷰가 이렇게 보여지다가요. 여기 만약에 이제 입력하는 필드가 있어가지고 입력을 해서 키패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 사이즈가 확 바뀌어요. 리사이즈가 되면은 그때 요 리사이클러 뷰가 잘못 넘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스크랩 뷰가 잘못된 타입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인스턴스 오브 해가지고요. 레프트 아이템 뷰인지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프트 아이템 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타입일 때도 마찬가지죠. 라이트일 때는 라이트 뷰에 대한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일 때는 데이트 뷰에 대한 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해당하는 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하는 모양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이템 뷰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항상 리스트에 아이템 이런 형태로 가지는 데이터만 리스트로 표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멀티 타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 하냐면요.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코멘트들이, 코멘트 해가지고 코멘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의 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올 거고요.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멘트라는 게 나올 거고요. 코멘트가 달려있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로 만드느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멀티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멀티 타입으로.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요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정해 볼까요? 데이터 클래스에 일단 프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픽처라고 하는 거에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창이 하나 있고 커멘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커멘트. 자, 어댑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이걸 이제 리스트 뷰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템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자, 여기 있는 프로필에 대한 개수 1개. 그죠? 그 다음에 픽처의 사이즈 플러스 코멘트라고 하는 뷰 하나. 거기다가 코멘트의 사이즈가 전체 아이템의 개수가 되겠죠. 자, 포지션 0번이면 여기 있는 프로필을 나타내는 프로필 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이 0보다는 크고요. 사이즈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즉 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 넘겨줘요? 이때는 포토 뷰를 넘겨줄 거예요. 포토 뷰를. 픽처 뷰를 넘겨줄게요. 픽처 뷰. 그 다음에 요거는 커멘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뷰를 넘겨주면 되고요. 여기는 커멘트 뷰라고 하는 걸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포지션을 가지고 이 포지션이 얼마면 어떤 것을 넘겨줘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뷰 타입도 다르게 만들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겟뷰 할 때도 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값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템 뷰의 모양을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텍스트 놓고요. 여기 이제 선택되면 이렇게 체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 했다가요, 텍스트 뷰와 여기다 이미지 뷰 해가지고, 이미지 뷰는 얘 이제 역할이 뭐냐면, 아이템 선택되면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체크 모양을 나오게 하고요. 선택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은 모양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디폴트로 이 이미지는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골뱅이 안드로이드 콜론 드로어블 슬래시 이렇게 하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안드로이드 콜론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드로어블 이미지 중에서 체크박스 오프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디폴트로 여기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딱 선택이 되면 바꿀 겁니다, 이미지를. 자, 저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아이템 뷰는요, 체커블이라는 걸 임플리먼트 해요. 리스트 뷰는 아이템 뷰가 체커블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템 뷰에 있는 함수 중에서 set checke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선택이 되면 선택이 됐다, true 이렇게 넘겨주고요. 선택이 안 됐으면 선택이 안 됐다, false 이렇게 넘겨줍니다. 선택이 되면 선택이 됐다고 넘겨주고요. 선택이 안 되면 선택이 안 됐다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커블을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 set checked라고 하는 함수에서 값이 바뀌었으면 바뀐 값을 설정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일 때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체커블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이 인터페이스는요, 이제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하나가 isChecked, 또 하나가 toggl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setChecked라는 함수를 구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isChecked는 뭐냐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값을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toggle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값을 바꾸는 거예요. isChecked가 true면 false를, false면 true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setChecked에서 이 값을 not 반대로 해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sChecked와 toggle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setChecked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isChecked라는 거하고 checked라는 게 값이 다르면 값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awCheck라고 했는데, 요 값일 때 내가 아이템 뷰를 어떻게 그릴 거냐를 그려주는 이런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건 어떻게 할 거냐면 isChecked가 true면 이렇게 체크된 이미지를 그릴 거죠. 그래서 체크 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체크 온 백그라운드를 그릴 거고요. 만약에 false면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사각형만 있는 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체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초이스 모드 해가지고 했었죠.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초이스 모드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이제 내가 스크롤할 때 스크롤해서 맨 끝에 아이템에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보려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onScroll listener라고 하는 걸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뷰에다가 onScroll listener라고 하는 걸 등록하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오냐면 두 개 함수가 있어요. scroll st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Scroll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onScroll이라는 메소드는요, 이 리스트뷰 상에서 첫 번째 보이는 아이템, 여기 있으면 첫 번째 보이는 아이템이 뭐다.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전체 비저블 아이템의 카운트. 자, 첫 번째 아이템의 위치에서 비저블 아이템까지의 카운트를 다 더한 게 토탈 카운트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맨 끝이죠. 맨 끝.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토탈 카운트가 0이면 그건 맨 끝에까지 간 게 아니죠. 아예 없는 거니까. 토탈 카운트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비저블 아이템에다가 퍼스트 아이템을 더해서 이 위치가 토탈 아이템보다 얘는 같으면 끝에까지 온 거죠. 같으면. 근데 마지막 아이템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에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토탈 아이템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러면 이제 끝에까지 왔다, 레스트 아이템.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확 당기면 리스트가 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죠. 스크롤 되면서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요,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스크롤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거, 아이들. 그 다음에 내가 터치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터치하다가 딱 놨어요, 손을. 그럼 딱 놓으면 그래도 얘가 이동하고 있죠. 예, 내가 손을 뗀 상태에서 스크롤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상태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링이라고 해서 손을 뗀 상태에서 스크롤이 되는 경우, 가만히 멈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크롤, 터치 스크롤이라고 해서 내가 손을 대고서 이렇게 딱 올리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 마지막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태가 아이들 상태가 되면 이때 스크롤 아이템이 끝까지 와서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레스트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스크롤 상태가 아이들이면 이제 보통 맨 끝에까지 가면 뭐 할까요? 추가적으로 더보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아이템이 있으면 이런 아이템을 더 갖고 오는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헤더뷰와 푸터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헤더뷰와 푸터뷰는 add 헤더뷰, add 푸터뷰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어댑터를 설정하기 전에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렇게 해서 내가 리스트의 상단이나 하단에 다른 모양의 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모양이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아이템 모양이 다른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슷한 속성의 것들 이런 것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속성의 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멀티 타입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 모드 를 지원하는 아이템 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체커블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임플리먼트해서 뷰를 만들면 그러면 그 체크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모양을 다르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